안녕하세요. FX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저희 FX 컨설팅 웨비나 틱탁톡 온 6회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저희 보안 사업팀 황태희 사원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DB 접근 제어 소개입니다. 방송 중에 간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도 보내드리니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사업팀의 황태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DB 접근 제어 소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병원 쪽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일반 종합병원, 개인병원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시행하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와서 현재 병원이나 금융권, 기타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배경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돼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쫙 보여드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DB 접근 제어 솔루션, 저희는 웨어밸리의 샤크라맥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PPT 내용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18조에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적인 의미로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사람을 통제한다든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특정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관리적인 의미로는 이제 관리자가 각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DB 혹은 자료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적인 목적으로 로그를 남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조치로는 CCTV와 기타 시건장치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 제3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서 보면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통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손해배상 및 벌칙,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개인정보, 카드번호나 전화번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5억 원 이하의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최대 금액이 5억 원이고요. 5억 원 이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이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24조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병원이나 금융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 따른 마땅한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이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기업에서 그만한 준비를 다 했음에도 뚫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래서 5억 원의 큰 과징금이나 이런 벌금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그런 이익적인 면을 좀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39조 손해배상 책임을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산 담당자 혹은 병원으로 따지면은 병원장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산 담당자 혹은 병원장님께서 개인정보가 뭐 유출이 되었을 때 전부 다 이제 책임 소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출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제 그에 따른 벌금을 부여하게 되고 뭐 심할 경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조 벌칙 사항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제 제공받은 자는 이제 해당 뭐 벌칙이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IT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났는지 배경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으로 예를 들면 이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은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나 혹은 뭐 신체적인 특징, 병력 혹은 민감한 정보, 뭐 주민번호 등 그밖에 뭐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나 일반 뭐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각 그 고객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그다음에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크게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사이트 혹은 뭐 금융권으로 치면은 농협이나 국민은행과 같은 이렇게 금융권에서의 이제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먼저 금융권에 규제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뭐 DB 접근 제어나 DB 암호화 이런 솔루션들을 IT적으로 도입하게 하였고, 물리적으로는 뭐 영상 CCTV나 아니면은 뭐 지문인식 같은 걸 통해서 인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를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안내 가이드가 내려왔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지금 병원을 토대로 작년 10월 하반기부터 이제 병원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병원에는 작년 10월 달까지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와서 그 심평원에서 이제 자율점검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 전산 담당자들은 현재 우리 병원 전산 시스템이나 물리적인 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돼서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뭐 우리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심평원에 그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리게 되고, 심평원에서는 해당 점검 내용을 토대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리고 뭐 잘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었고요. 이게 원래 작년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을 하라고 했던 기간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신청은 10월 달까지고 이제 자율점검 보고하는 내용이 한두 달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 1월 달까지 이제 그 자율점검한 내용을 보고서로 올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는 이제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그 병원 리스트를 토대로 불시에 이제 심평원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가이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자율점검을 신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여러 개의 병원에서 이제 자율점검을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자율점검을 한 후 보고를 올렸는데요. 실제로 이게 작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각 병원의 점검을 불시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현재까지 점검이 된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1월달에 강서구 쪽 지역 병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S병원이나 아니면 뭐 K병원에서도 문의가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신병원에서 자율점검, 그러니까 그 불시 점검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고, 저희가 대응을 드려서 지금 뭐 DB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병원인데요. 이제 이게 자율점검을 신청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을 때 이제 각 뭐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점검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 미비한 사항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 벌금이 뭐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각 리스트별로 이제 벌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 자율점검 리스트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온 오프라인으로 회원 가입 시 동의 여부를 했는지, 아니면 각종 게시판, 뭐 기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를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 수집 혹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요청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보유 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을 달성 후 지체 없이 이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그러니까 해당 개인정보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시기에 파기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제 뭐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고유 식별 정보의 동의에 대해서 수집 및 제공 시 동의 여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DB 접근 제어의 내용이 약간 나와 있는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보안 서약서를 했는지, 그다음에 뭐 정기적인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제 병원으로 따지면은 전산 뭐 실장이나 전산 팀장이 되겠고, 뭐 금융권으로 따져도 당연히 전산 쪽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는지, 혹은 뭐 내부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뭐 수립하고 이런 것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잠깐 질문이 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원에만 국한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병원뿐 아니라 금융권 혹은 뭐 일반 옥션이나 뭐 G마켓 아니면은 뭐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각 개인정보를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는 기업에서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돼서 뭐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나 DB 암호화 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엄청 작은 회사도 그런가요?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해서 사실 뭐 개인정보를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회사에서는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B가 있다고 하면은 개인정보에 DB가 있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뭐 규모가 한두 명인 회사에서 몇 천만 원짜리의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있죠.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를 하게끔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그 해당 소규모 기업에서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DB 접근 제어 혹은 뭐 DB 암호화뿐 아니라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물리적인 조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시건 장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관리자만 들어오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기업에도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당되지만 뭐 이렇게 큰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제 접근 권한 및 관리, 접근 통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DB 접근 제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 뭐 비밀번호를 외부로 송수신할 때 그러니까 외부로 뭐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암호화를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는 이제 DB 암호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접속 기록의 보관이 나와 있는데요.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인 정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해당 DB에 대해서 뭐 관리자나 아니면 혹은 뭐 일반 뭐 DBA나 이런 사용자들이 접근한 기록에 대해서 뭐 어떤 명령어를 써서 요거를 수정을 했고 어떤 거를 등록을 했고 어떤 거를 삭제를 했는지에 대한 그 접속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다른 어플라이언스 장비, 별도의 장비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DB 접근 제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록 항목으로는 이제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 그 다음에 접속한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접속자의 IP 주소, 그 다음에 수행 업무, 뭐 단순 열람만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혹은 뭐 인쇄를 했는지, 입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뭐 일반적으로는 보안을 따지면 백신이 되겠죠.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했는지 혹은 뭐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물리적인 조치로는 전산실 혹은 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료 보관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뭐 출입 통제에 대해서 절차를 수립했는지 혹은 뭐 앞에 CCTV가 있어서 그 어느 사람이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뭐 어느 사람이 접근했는지에 대한 뭐 기록을 남길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제 승인된 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뭐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는 뭐 요즘에는 다 PC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의 정보를 받고 그거를 이제 DB에 연동을 해서 DB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 뭐 지방의 작은 병원이나 이런 요양기관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차트를 사용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트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를 보관하고 있는 뭐 그런 관물대라든가 이런 거에 시건 장치를 하는 게 물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 대응 관련해서 이제 DB 접근 제어 솔루션인 샤크라맥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기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크라맥스는 이제 DB 접근 제어 서버, 그다음에 DB 접근 제어 관리자, 그다음에 DB 사용자,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 PPT에 보시면은 왼쪽에 빨간 색깔 장비가 하나 보이시는데 이 빨간 색깔 장비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 타겟 DB와 타겟 DB 앞단에, 그러니까 DB 서버 앞단에 샤크라맥스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물리게 되고, 이제 그 해당 뭐 사용자나 DBA 혹은 전산 담당자, 그 개인 정보를 들어가서 뭐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이 담당자가 접근을 할 때 지금은 바로 이 타겟 DB 서버로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이 샤크라맥스라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그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통해서 그 해당 DB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DB 서버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접근 로그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샤크라맥스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 다 보관이 되겠죠. 접근 로그가. 그다음에 뭐 주요 기능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DBA 권한 부여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접근 로그에 대한 그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명령어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 접속했고, 언제 종료했고, 그 다음에 해당 시스템의 계정 뭐 ID가 되겠죠. 그리고 접근한 IP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 결과를 또 이거는 엑셀 또는 CSV 파일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에 접속에 행하는 모든 작업을 100%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SQL을 통해서 DB 서버로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서버의 텔넷이나 아니면 SSH, 뭐 FTP, 윈도우 터미널 등의 시스템으로도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접근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감 정보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정 패턴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패턴을 통해서 그 해당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스캔을 통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찾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산 담당자가 서로 인수인계 되었을 때, 뭐 DB 서버에 보면은 뭐 환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해도 그 끝에 뭐 비고란이나 아니면 특정 뭐 빈 공란에 개인정보를 뭐 실수로건 아니면은 자기만 알아보기 위해서 따로 적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개인정보가 없는 그 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들어온 전산 담당자는 모르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DB 서버가 유출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그 일반적인 데에서는 이제 DB 암호화나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뭐 암호화가 되어 있겠지만 그 비고란에는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샤크라맥스는 이제 그 민감정보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인정보 패턴을 통해서 뭐 비고란에 있건 아니면 뭐 주민번호 테이블에 있건 상관없이 그냥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제 마스킹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킹 정책을 보면은 그 해당 주민번호 뒷자리를 뭐 다 별표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개인정보 패턴을 분석하여서 이것도 자동으로 마스킹이 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필요할 때 최소한의 범위로 이제 각 담당자별로 차등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들은 아예 접근을 할 수 없게 하고, 해당 뭐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만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전산 담당자는 전체적인 범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뭐 특정 DBA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는 없고, 뭐 실행할 수 있는 컬이나 아니면 뭐 해당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각 계정 혹은 담당자별로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취급자별로 개인정보 계정을 발급해서 하나의 뭐 팀별로 그 계정을 발급해서 그 팀별로 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각 팀에서도 뭐 팀장님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정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급자의 접속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돼가지고 6개월 이상 보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 혹은 날짜 및 시간, 접속자의 IP 주소, 그 다음에 수행 업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특장점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중요 정보에 대한 마스킹 정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DB 접근에 대한 실시간 감사,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좀 더 사용 및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책임 회피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했음에도 뚫렸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의 소지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임 회피의 소지로 많이 사용하시고, 혹은 이제 법적으로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또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언제 또 다시 또 이렇게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손해 보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여유가 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각 기업 및 병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